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제 실력이 향상이 돼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찍기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듣기를 들을 때 뭐 뿌비가 들린다. 뿌비 아시죠? 빗자 구문의 부정 뿌비가 들린다. 그럼 정답이 뭐였어요? 좀 더 쉬운 걸로 해볼까? 자, 원래 뿌비를 들었을 때 정답은 차부도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좀 더 쉬운 거. 뿌이띵을 들으면 정답이 뭘까요? 뿌이띵. 자, 이런 거 들으면 부지엔더가 답이고, 뭐 이런 방식이었었거든요. 이런 이제 찍기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바뀌는 신 HSK에서 절반 이상은 찍기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들을 많이 추가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황 듣기 꼭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 독해로 넘어가서 독해는 역시 만들어진 교재가 있으니까요. 교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푸는 거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이제 실용 회화 실력 자체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문을 위해서. 그러므로 직독직해 방법을 좀 더 강화해서 가르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독해 실력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자, 그다음 어법하고 장문을 같이 묶었어요. 사실상 시험에서 어법 영역이 없어져서 어법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네, 여러분 장문은요 문장을 맞게 써야 되거든요. 장문에 지금 5급 장문에서 가장 큰 요구사항이 뭐냐면요. 내용이 좋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5급 장문의 요구사항은요. 띵쥐를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틀린 문장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틀린 문장을 쓰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법을 정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법과 장문 합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장문과 어법에 관련된 프린트들이 제공이 돼서요. 핵심 어법 익히고 난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유형의 장문 연습을 해요. 자, 그리고 좀 재밌게 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그건 이따 저희가 프린트를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어휘입니다. 시험 공부하면서 어휘를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초중등에서는 지금 기준 어휘가 2,500개예요. 그런데 샘플 문제를 입수해 봤는데 2,500개 이상 될 것 같아요. 2,500개 이상 될 것 같고, 그래서 어휘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는데 하루에 수업을 하고 나면은 본인이 외워야 되는 단어가 50개 이상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날의 보충 자료가 꼭 나가요. 그날의 보충 단어가 꼭 나가는데 그 보충 단어 하루에 배우시는 것들 중에서 50개 이상 되니까 그걸 매일매일 이제 외워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 월요일에 꼭 단어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수업에 안 오시는 분 없으시도록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험 있다고 수업 빠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단어 어떻게 외우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단어 어떻게 외우는지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 A4 용지를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한 번 적고 두 번 적고 그 다음에 사실 영어를 배운다 이랬으면 영어 같으면 이렇게 접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어는 3단으로 접어야 됩니다. 이렇게 접어서 그날 이제 배운 보충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보충 단어를 중국어로 여기다 써요. 중국어 여기다 쓰고 가운데 못 쓸 것 같아요. 맨 끝에는 한국어 뜻을 쓰는 거죠. 가운데 뭐를 쓰겠어요? 발음을 써야 되죠. 병음을. 그래서 본인이 정말 확실하게 안다 이러면 그 병음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본인이 병음 확실하게 모르겠다 병음 쓰세요. 그 다음 병음은 다 알 것 같은데 성조가 부정확했다 이러면 성조도 쓰세요. 왜냐하면 단어가 점점 많아질수록 성조가 달라지면 단어 달라져요. 듣기 할 때도 달라지고 자기 말하기 할 때도 달라지고 지금 고시도 시험이 있을 거죠.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배우는 거는 비시 필기 시험 준비하는 거고요. 고시가 또 있습니다. CNHSK에서는. 그런데 고시 시험은 아마 상반기에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비시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프린트 챙겨가세요. 요거 저 4개 챙겨가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중국어 뜻 적으셨죠. 그 다음에 병음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한국말 단어 적으신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딱 보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뇌가 전혀 자극되지 않아요. 이렇게 딱 보면 한국어가 먼저 들어오겠어요? 중국어가 먼저 들어오겠어요? 한국어 먼저 들어오겠죠. 그래서 한국어가 딱 들어오니까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쓴 다음에 이렇게 접어요. 그다음에 중국어만 이렇게 딱 봅니다. 중국어만 보는데 이제 본인이 아는 단어가 있고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여기다 20단어 적었어요. 근데 20단어가 다 모르는 거야. 이러면 그거 단어 자체를 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본인이 다 모르는 단어다. 그럼 5개부터 시작을 하세요. 5개 적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5개부터 봐요. 읽어보고 모르면 한국말 뜻 보고 다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만 이렇게 보고 내가 이걸 다 읽고 한국말을 다 아는지 체킹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좀 아는 단어가 많으면 한 10개 이렇게 정해서 10개면 그중에 6개 이상은 4개 정도는 자기가 알아야지 10개 단어를 봐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여기다도 쓰고 요 뒤에다도 쓰고 저 안쪽에도 쓰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단어를 꼭 외우세요. 자, 이게 사실 그거 바로 깜빡이 아시죠? 영어 깜빡이. 그 원리예요. 영어 깜빡이 보시면 계속 단어만 같은 단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한자 다 보고 했으면 그 다음에 한글 보고 해봐요. 한글 이렇게 딱 보고 중국어로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만 뇌가 자극이 되고 단어가 들어가요. 또 오늘 50개 단어를 외우잖아요. 그쵸? 오늘 50개 단어를 외우고 내일 또 50개 단어를 외울 거잖아요. 그리고 또 3일째도 50개를 외운단 말이에요. 그럼 첫날에 외웠던 50개는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을까요, 머리에? 남지 않겠죠? 네, 진짜로 꼭 3일 뒤면 또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3일에 한 번꼴로 반드시 반복을 해줘요. 그렇게 돼서 5일 동안이면 우리가 50개씩 하면 한 150개 정도 나가죠. 250개가 나가죠. 250개. 그러면 20일 동안 하면 거의 1000개 하죠. 2달이면 거의 2000개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 우리한테 딱 좋은 단어량인 것 같아요. 기준 단어가 2500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어를 외우고 그러면 한 주에 250개 정도 한 단어를 갖다가 제가 단어 테스트를 월요일마다 시험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테스트의 방식은 팅시에가 많을 거예요. 팅시에 아시죠? 받아쓰기. 듣고 받아쓰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팅시에 나가고 짜오쭈이도 있을 거예요. 문장 만들기. 장문도 연습할 겸 해서 그렇게 나갈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을 보시면 수업 내용은요. 수업 진도표를 좀 참고해 주세요. 뒷장 보시면 수업 진도표 이렇게 나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1월, 2월 2달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달 수업 진도표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월요일날 보면 오리엔테이션 있고 오늘 독해 일부분하고 장문하죠. 네, 오늘 장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장문에 보면 맨날 제목이 달라요. 맞죠? 장문 보면 맨날 제목이 다르죠. 네, 그래서 제목이 다른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 어법 내용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 어법 내용. 그 다음에 금요일에 보면 실황 듣기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실황 듣기는 금요일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 단어랑 장문 테스트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어법을 갖다 40강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장문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내가 뭘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12일에 우리가 배우는 게 형용사 수로문이란 말이에요. 자, 형용사 수로문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내가 시험 보러 가는데 형용사 수로문 뭘 알아야 될까요? 지금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공부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업을 듣고 나시면 기본적인 게 떠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용사 수로문 하면 성질 형용사는 반드시 헌이 필요하구나. 헌자를 붙여야지만 되는구나 라든지 아니면 상태 형용사는 헌이 필요 없구나. 또 문장 맨 끝에는 더를 써줘야 되는구나. 또 형용사의 부정은 뭘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인식이 돼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학업 성취도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며칠 뒤에 사시면 교재에다 붙이세요. 교재에다 붙이시고 그날 오늘 내가 이거 수업했지, 선생님이 이거 더해줬지, 이거보다 수업을 더 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료가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다 써 넣으세요. 오늘 뭐 배웠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거 체킹하는 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